원리와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그럼 오픈해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그걸 일단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자, 오픈해시 영상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오픈해시는 블록체인의 어떤 마이닝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맞나요? 블록체인의 스펠링이 블록 치안이 아니라 체인의 어떤 마이닝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겁니다. 뭐로 대체하니까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블록체인의 심장이 마이닝인데, 그죠? 심장 박동이 마이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스테이트의 컨센서스로 대체함으로 해가지고 마이닝 없이 어떤 데이터가 참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치, 모든 시설, 모든 기관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돈이 오가는 어떤 트랜잭션만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해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비단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돈이 오가는 트랜잭션 외에도 요런 활동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이 중요한 거죠. 기록이 있어야 되고 이 기록이 있어야지 나중에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요.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기록이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기록한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호. 특정 데이터 하나를 다른 데이터 9개가 둘러싸고 있으면은 그 특정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개의 데이터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호하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그러니까 마이닝을 대체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러면 첫째, 마이닝을 스테이트들 간의 컨센서스로 대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다익선.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마치 그물처럼 서로 엮여 있는, 그죠? 배를 짜듯이. 그래서 오픈해시의 우리 메커니즘을 견우와 직녀로 직녀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해요. 직녀가 배를 짜잖아요. 배를 짜듯이 데이터를 서로 상호 연동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니까 모든 인프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입법도 있고 정부죠. 정부 인프라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 모든 활동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프라의 동작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한 다음에 이 해시들 간에 서로 간에 천을 짜듯 해시를 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는 직녀. 이걸 해시 위빙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시 위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해시를 적용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가 인구 10만이라고 합시다. 제주도에 AI 교육도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죠. 제주 AI 교육도시이고 인구는 10만이다. 인구 10만. 이 10만 명의 인구가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시가 어떤
교육도시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자유구역이고,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자치권을 가진 지역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모든 정부 활동과 플러스 모든 사회적 활동과 그리고 플러스 모든 개인적 활동과 여기다가 모든 장치와 기계의 활동이 있을 것이고, 여기다 모든 기관과 기업의 활동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의 어떤 생산 제조 활동, 이 활동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모두 전부 기록하고, 전부 기록한 내용으로부터 모두 해시를 도출하는, 모든 활동에서 해시를 도출하고.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꺼내서 찌개 끓여 먹었다. 예를 들어서 가령입니다. 가령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찌개를 끓임.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것도 기록이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냉장고가 기록합니다. 기록. 10분 전에 자기를 누군가 열었다는 걸 기록하고, 두 번째는 찌개를 끓였으니까 렌지가 기록하는 겁니다. 렌지. 가스렌지가 되든 아니면 인덕션이 되든 렌지가 기록. 뭐 5분간 작동했다 혹은 10분간 작동했다. 냉장고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군가가 자기를 열어서 김치든 뭔지든 뭐든 뭔가를 꺼내갔다 라는 것이, 어쨌거나 문을 열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렌지는 어쨌거나 자기가 켜져서 뭔가를 끓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집이 이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이 기록으로부터 다 해시가 도출되는 거예요. 해시가 도출되고, 이 기록에서 또 해시가 도출되고, 그리고 이 기록에서 해시가 도출된 다음에 이 해시들 간에 다 연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시들 간의 연동, 체인뿐만 아니라 해시 자체가 위빙을 해요.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해시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만들어진 해시와 다른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해시들, 그러니까 렌지와 냉장고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집과 렌지와 냉장고는 서로 다른 주체란 말이죠. 다른 주체가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거, 이걸 해시 위빙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기록 주체가 각자 생산한 해시 데이터를 서로 연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도시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건들을 기록하고, 만약 이 기록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반 활동, 우리가 수행하는 입법 활동, 행정 활동, 사법 활동, 교육, 의료 모든 활동의 노동 생산성을 2배 이상 상승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노동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실제 모든 기록이 단지 참이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노동 생산성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궁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기록이 참이라 그러면은 자동화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동화 편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봅시다. 자율주행이라 그러면은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데, 각 차량은 다른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현재 도로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주변의 보행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날씨라든가 그리고 가시도에 대한 정보 등이 있어야지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방향, 속도, 경로 등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거짓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량이 지금 내 앞에 100m 앞에 있다고 일단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해킹을 해서 아니죠. 누군가 해킹해 가지고 그 차량이 100m 앞에 있는 게 아니라 1km 앞에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거짓 정보가 전달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차량은 내 앞에 차가 없구나,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도 되겠네 하고 높였다가 바로 100m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데이터의 진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한다 그러면은 모든 차량들이 생성하는 자신의 현재 위치, 자신의 현재 경로, 자신의 현재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도시 전체의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그 데이터가 참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데이터가 거짓이 있을 수 있다거나, 혹은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량은 자율주행하고 일부는 사람이 운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죠? 사람이 운전한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돌발 상황을 에 대한 대처 알고리즘이 추가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모든 차량이 오직 참인 데이터만 생산한다. 만약 모든 차량이 참인 데이터만 생산하고 그리고 제공한다 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 원, 도시 전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구축 비용이 적어도 10배 이상 10조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요게 오픈AC가 적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오픈AC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 모든 기계와 모든 장치와, 자동차라고 하는 장치잖아요. 장치거나 혹은 모든 시설, 모든 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참임을 보장하게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참임을 보장하게 하는 방식은 다시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기계, 특정한 장치, 특정한 사람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기계가 동시에 데이터를 생성하고, 동시에 생산된 데이터를 서로 위빙, 천을 짜듯이, 직조하듯이, 직녀가 천을 짜듯이 데이터의 해시를 서로 수평적으로 엮어주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엮고 횡으로 엮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횡을 엮는 거예요. 오픈AC는 블록체인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블록체인은 시간을 해시는 얘는 해시를 시간적 순서로 엮죠. 시간적 순서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데, 오픈AC는 공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AC는 시간과 공간, 시간 플러스 공간으로 해시 체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라고 표현하고, 오픈AC는 해시 위빙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시 위빙. 다른 한국말로 얘기하면 직조, 천을 짜듯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C줄과 날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C줄과 날줄, C줄 플러스 날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실이 옆으로 오가는 것을 날줄,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오가는 것을 C줄. 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줄, 수평, 수직 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 요게 오픈AC의 적용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모든 사람, 모든 장치, 모든 기계, 모든 시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킨단 말이에요.